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변호사이고 캐나다 공인이민 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사면 간주라고 불리우는 규정이 적용되는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면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하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부과된 형이 만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캐나다 형법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법정형이 10년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요건인 부과된 형이 만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10년의 기산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약식명령 받은 날 또는 법원의 재판을 받은 날, 이날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부과된 형이 만료된 시점이에요. 이 부과된 형이 만료된 시점은 예를 들어서 벌금형의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한 날, 그리고 징역형의 경우에는 만기로 퇴소한 날, 이날이 기산점이에요. 자, 그러면 집행유예의 경우는 어떨까요? 보통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징역형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형이 선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부과된 형은 언제 만료가 되나요? 집행유예 2년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가 형이 완료되는 거죠. 제가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기산점과 관련해 가지고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범죄 기록 조회서를 받아보지 않고 고객 말만 듣고 상담을 해서 사건을 수임했다가 낭패를 좀 본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고객분들과 상담을 할 때 꼭 범죄 기록 조회서를 받아보고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고객분에게 범죄 기록 조회서를 요청을 했고, 그 범죄 기록 조회서에 음주운전 기록이 거의 11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기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사면 간주되는 케이스겠구나 해서 사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일을 진행하다가 범죄 기록 조회서, 그리고 약식명령문, 벌과금 납부 증명서 모두 다 받아가지고 발송하기 전에 자료들을 다시 검토를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죠. 벌과금 납부 증명서에 벌금 낸 날짜가 9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고객분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약식 명령문을 못 받아보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우연한 기회에 납부되지 않은 벌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이 돼서 그제서야 벌과금을 납부를 하셨는데 그게 2년쯤 후의 일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범죄 기록은 11년쯤 전인데 벌과금 납부 기록은 9년쯤 전에 납부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음주운전에 관련해서는 사면을 신청을 하고 다시 영주권 내에 사면을 신청했다는 걸로 정리를 해서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벌금 납부 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벌금형 받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내세요. 캐나다 이민 가고 싶으실 때 발목 잡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